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MC 의사록 안도감에 S&P 500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법무부 측이 알파벳 사업을 강제 분할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또 알파벳이 하락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지수가 0.27% 올랐는데 우리 증시 휴장이라 야간 선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상승한 것까지 더해지면 우리 증시는 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재료도 있죠. 채권지수 편입된 거랑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첫 반응이 나오게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의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또 올랐는데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 휴장, 올해 우리나라 휴장이 15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14번 나스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 증시 휴장일 때마다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업종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유틸리티만 빠지고 나머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았다. 그럼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좋게 만들어낸 재료가 뭐냐? FMC 의사록을 보고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 때, 지난 회의 때 0.5%포인트 인하했잖아요. 근데 0.25 내리자 이런 의견도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소수였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퓨 그러면 한 두세 명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썸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인데 지금 어퓨라는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0.5%포인트를 주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연준위원들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또 일부는 7월에 인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 또는 너무 늦으면 안 돼 이렇게 갈리긴 했는데 그래서 뭐 회의 때마다 토론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파월이 0.5%포인트를 이끌어낸 걸로 봐서는 파월 자체가 되게 비둘기적이고 전체적인 FMC 회의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금리 인하 중단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국채금리는 근데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안 빠진 이유는 저도 이게 이번 주 일정 보니까 이번 주 금리가 왜 올랐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뭐 제 방송 오래되신 분들은 이 표를 몇 번 보셨을 텐데 이번 주에 국채 발행 일정이 있거든요. 근데 국채 발행은 뭐 수시로 있어요. 근데 규모가 클 때는 금리가 미리 좀 올려놓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많이 받아야지 이런 어떤 이제 좀 선제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10년물 390억 달러 발행이 있었거든요. 요것 때문에 아마 금리가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 새벽에는 30년물 220억 달러 발행이 있는데 오늘보다는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채금리 어떤 압박은 내일은 아마 조금 덜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무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걸리는 재료는 알파벳이었는데 알파벳이 구글을 해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업부별로 쪼갤 거야.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주가도 최근에 실제로 좀 빠지긴 했죠. 근데 오늘 낙폭은 1.5% 재료 대비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저게 실제로 쪼개지기 어려울 거다. 막 계속 뭐 이게 계속 소송하고 뭐 이렇게 시간 질질 끌면서 좀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이 강제 분할할지 여부 자체도 지금 결정되는 게 아니라 11월 중순경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알파벳이 다른 종목에 지금 당장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분석이 돼서 알파벳 약세. 뭐 오늘 빅테크는 좀 오락가락했습니다만은 뭐 알파벳의 하락이 증시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 보면 이제 빌그로스 같은 경우는 좀 시장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약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세장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가들 의견을 종합을 해서 침체 확률은 낮아지고 무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 대부분 비둘기적으로 선회했다. 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는 강한 경제가 뭐 중동의 긴장감, 중국의 부양에 따른 어떤 논란, 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막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강해서 증시가 지지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JP 모건이 오늘 좀 주목을 받았는데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전망이 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서 채권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를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경제가 부정적인 요인을 상쇄시킨다. 근데 이게 왜 JP 모건을 주목하냐면 사실 2, 3년 정도, 1, 2년 전부터 계속 주식시장에 가장 비관적인 주장을 했던 곳이 JP 모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왜 바뀌었지?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콜라노비치가 이런 주장을 이끌었는데 그 사람 그만뒀잖아요. 하도 하락론 주장했는데 그 맨날 시장 올라가니까 이게 못 견디고 그만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의 뷰도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좀 바뀐, 네, 그런 뷰가 이게 좀 나오고 있죠. 또 주목받은 건 이제 허리케인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에 보면 허리케인 밀턴에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뭐 미국 허리케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 카트리나가 이제 그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폭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10월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1월 FOMC 회의 전에 10월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11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 되죠. 최근에 금리는 안 할지도 몰라 이런 주장이 있는데 고용 데이터 돌아가는 거 봐서는 아마 10월 고용 데이터는 나쁘게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11월에 금리 내리는 건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허리케인 밀턴이 금융시장에 좀 몇 가지 지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반도체 지수가 오늘 또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 올라간 건 TSMC 실적 공개됐는데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대체로 다 좋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오늘 빠졌거든요. 소폭 약보합 정도. 사상 최고치 앞두고 약간의 어떤 경계감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일제히 급등했고 최근에 추세도 좋은 편이죠. 시티에서 뭐 크루즈 관련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그 주변주들까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 시작되잖아요. 뭐 JP 모건 뭐 이런 등등의 골드만삭스, 뭐 이런 블랙록 이런 기업들 실적이 나올 텐데 오늘 금융주들을 보니까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찰스 슈왑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증권주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되는데 2.8%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도 미증시에서 대체로 좀 괜찮았다. 근데 오늘 뭐 워낙 상승한 업종이 대부분이어서 뭐 특징주를 따로 꼽기는 좀 애매했던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 WGBI 편입, 제가 어저께 이걸 구분을 해드렸죠.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200조 이상 국채 발행할 텐데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외환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완화가 될 거고, 은행이나 연기금 이런 데서 채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줄 거기 때문에 은행, 연기금 이런 데서 채권을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편입하는 거. 이러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요인이고, 반면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전제로 이게 편입이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행이 다시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변수가 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건이 미달되면 바로 편입 취소, 우리 나갈 거여서 자금이 한 방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럴 때 엄청난 금융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건 부담이 되죠. 근데 어쨌든 어저께 우리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호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쿠션 돌고 돌아서 반영되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엄청난 호재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이게 편입된 거 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편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자극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까지 연결이 되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지금 저도 그렇고 뭐 아마 좀 반성문을 주목하는 곳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왜 저런 걸 다 쓰나?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걱정하는 건 그 HBM, 이 엄청난 초호황을 삼성은 못 누렸어요. 예, 중국의 저가형 HBM만 공급하는 형태로 돼서 이익률도 형편없었고, 파운드리 사업은 거의 지금은 공장 뭐 짓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못 돌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의심받고 이익률이 최저로 나오는 거는
거의 되게 이례적이죠. 근데 이게 언제 개선될지 모른다라는 거는 되게 부담되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2022년 바닥으로 작용했던, 그리고 과거의 여러 패턴에서 PBR 1.1배 이하였는 대부분 다 바닥으로 작용했던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삼성제가 이익은 올해 예상되는 게 내년도 실적 추정치 하향되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의 주가는 내년도 실적이 특히 이익이 올해보다 내려가는 걸 반영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 증권사들 추정치 나오는 걸 보니까 올해보다 좀 늘어나는 걸로 대부분 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낙폭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도대체 악재가 뭐였을까라고 궁금했는데 회사에서 아예 실체를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마디로 그냥 내용 보면 엔비디아 공급 늦었어요. 시장 바뀐 거에 대해서 대응 제대로 못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좀 소통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노출된 거에 대해서 좀 안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일날 주가 보면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냐. 사실 만기일이라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3일 이내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올라가서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수급 자체도 원래 코스닥은 개인들이 쭉 매수하는 시장인데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날이 더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황과 무관하게 종목 장세는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휴장 징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장일 때 미증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 그 휴장 이후에 거래일이 10번 있었는데 9번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 대형주의 어떤 수급 변수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대형주 쪽은 이 수급 변수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지수 편입이 확정된 이후에, 이게 이제 편입되고 자금 들어오는 건 내년 11월입니다. 근데 어쨌든 확정된 이후에 과연 환율과 이제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오늘 첫 반응 좀 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평가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노이즈 쪽을 볼 거냐, 낙관적인 걸 볼 거냐, 투자자들의 변화, 이게 시황상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수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고, 삼성전자가 어정쩡하게 가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반대쪽 시소, 그 뭐 2차 전지나 제약 쪽 이런 쪽이 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도주 구도에서 중요하니까 이걸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휴장 때 미증시가 강해요. 그리고 휴장 이후에 코스피는 올랐는데 하락한 게 딱 한 번인데 그게 임시공휴일. 예, 임시공휴일 때만 하락하고 나머지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평범하게 움직인 적은 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패턴이 그대로 재현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예탁금이 하루에 4조 8천억이나 증가됐다라는 기사 보고 저거 좀 이상하다. 예탁금이 저렇게 들어올 리가 없고, 제 경험적으로는 아마 만기된 채권이 분기 말, 분기 초, 그리고 이제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예탁금 계좌로 싹 들어와서 그 계좌 자금, 그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의 경과를 봐야 된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는 저거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게 예탁금이 이때 갑자기 확 늘어나서 4조 8천억 늘어났다라고 해서 늘었는데 지금 52조에서 56조 8천억까지 늘었는데 지금 다시 51조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기사 혹시 제 방송 기자분들 많이 쓰시는 걸로 뭐 들으시는 걸로 아는데, 예탁금 월말 월초, 분기말 분기초에는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거 증시에 자금 유입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탁금이 늘어나면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 가능할 때는 저점 대비 예탁금이 20% 정도 풀어놨을 때, 그러니까 52조니까 한 60조 원 정도 되면 개인들이 끌어가는 종목들이 확 올라가는 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면 종목의 주도권이 외국인 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 주도권은 아직은 외국인 기관한테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예탁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종목을 집중해야 된다. 이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